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용인 죽전에 있는 죽전 아이뷰 아파트 23평하고요. 네, 네, 죽전역 근처에 도시형 생활주택 죽전 솔라임. 네, 네,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점 여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거 지금 두 개 다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네, 죽전 아이뷰는 조정지역이 되고 최근에 와서 조금 움직였지만 네, 다주택자라서 네. 네, 중과세 때문에 또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어, 솔라임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네. 지금 피도 붙지 않고, 네, 어, 그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죽전 아이뷰 23평형을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또 도시형 네. 생활주택인 죽전역 근처에 소라임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분양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중간에 분양권을 매수하신 거예요? 분양받았고 13평입니다. 실평수. 알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지금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 한번 팀장님과 의견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팀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이뷰 아파트는 거주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두 개 다 투자용인데요. 저는 지방에 근무하고 있고요. 죽전을 사신 적이 있으세요? 거주를 해보신 적이? 용인요? 네.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죽전에다가만 다 살게 저희 되셨어요? 회사가 판교 쪽에 있어서요. 본사가 판교에 네. 있어서 오고 가고 또 서울에 예전에 살았기 때문에 네. 용인 쪽에 지인 통해서 좀 살펴보다가 그렇죠. 3년 전에. 결론은 지인 네. 통해서예요. 지인 통해서 매수하신 네.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보는 눈에는 어떠냐면요. 네, 상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상품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아파트라는 투자 상품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투자 상품에 상품 접근하는 그 방법 자체가 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샀는데 분양받았는데 피도 안 붙었고요. 이런 거는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네,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면 되냐면 아파트라는 상품들의 특징은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과 권역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은 발생을 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서울과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의 흐름은 같은 비슷한 정도의 흐름으로 움직여요. 네, 차이점이 있다면 서울에 더 빨리 오른다는 시기적인 부분과 네, 오를 때 더 급하게 오른다는 그 기울기에 대한 부분,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나 죽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흐름이 많이 약했죠. 네,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떨어지는 때가 오더라도 흐름은 약해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약 오를 때가 됐다? 흐름이 또 약해요. 네, 조금씩은 올라갈 테지만 계속 흐름이 고만고만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점점 다른 지역과의 차이는 벌어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투자로 접근을 하실 때는 이런 지역들은 나쁘다가 아니라 네, 이런 지역들 중에서 아주 작은 갭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역에서 5천만 원 이하로도 아파트 아직도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작은 금액 가지고 1억만 올라주더라도 이거는 수익 무지하게 센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물건을 사셨던 시기가 언제 매수를 하셨죠? 네, 17년 10월 네, 조정지역 전입니다. 네. 17년 10월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큰 시세 차익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분당선보다는 좀 약하게 올라가고 최근 네. 와서 또 조금 올랐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얘는 여태 못 올랐으니까 앞으로 더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 네, 올랐는데도 요 정도니까 요 동네는 이쯤에서 정리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세금 계산은 해보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형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요. 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투자 상품을 살 때는 우리가 전세건 월세건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잖아요. 네. 임차인이 누굴까요? 누가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가서 살까요? 네, 식구가 작은
1, 2인 가구나 직장인들. 그렇죠. 1, 2인 가구 혹은 직장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런 1, 2인 가구 직장인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 할까요? 네, 상대방 생활이 입장에서 편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생활이 편한 그 네. 역세권이나 아니면 단순히 역세권을 끼고 있는 편의성, 곳. 네. 거주 네. 편의성이 중요할까요? 통근거리가 중요할까요? 네, 두 가지 다가 중요하겠지만 통근거리.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형태의 투자는 웬만하면 서울에서 하시는 게 좋다 해요. 아, 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이나 옆에 있는 네. 아파트 가격이나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가격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임차인들을 받을 때 세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가격대가 올라가지도 않고 공실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물건 역시도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다 해요. 제 의견은. 네. 너무 주변 일자리라던가 산업 기반이 약한 동네예요.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물건들은 딱 한 가지 세금 계산해 보시고 나서 부담 네. 안 가는 형태로 두 개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이뷰는 최근에 움직이지만 네. 보유하는 것보다 매도가 더 낫다. 단기적으로 호가를 올려서 한두 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매스컴에서 용인 쪽 일대를 계속 홍보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네. 장기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서 쭉 올라가 줄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죽전 근데 일대가 분당선 쪽은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디 쪽이요? 신분당선 쪽. 그 신분당선 맞은편은 신분당선 쪽은. 네. 그렇죠. 당연한 네. 얘기예요. 원래 비쌌던 네. 동네고요. 네. 그쪽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호가를 올려주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네.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세무 계산 네. 별도로 한번 해보시고 매도하시는 거. 네, 이 정도로만 정리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